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와 노트북을 개발하며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세계 1위 기업 도시바는 창립 148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2015년 회계 부정 사건이 몰락의 시작이었지만 미래 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던 미국의 기업 코닥도 제자리에 안주하는 바람에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반면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은 혁신을 일으키며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어떻게 해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기존 생각들의 의미를 의심하고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며 재구성하는 학문이다. 그 결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를 가능케 한다. 실제로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철학자들을 고용해 도움을 받아왔다. 철학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라. 대부분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해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달랐다. 헤겔은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헤겔의 철학을 상징하는 개념이 바로 변증법이다. 독일어로는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우리말로는 정, 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 그 문제점을 수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발전된 해결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점을 없애버리려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해서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실생활에 응용해보자. 먼저 한 가지 주제를 정해보자. 그 다음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떠올려보자. 빵집을 차려서 성공하고 싶어. 주제. 요즘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데 빵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강해. 문제. 마지막으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무엇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면 좋다. 오히려 잘 됐어.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사용하고 버터와 설탕의 양을 줄여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빵을 만들자. 해결법. 발상의 전환을 꾀하여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해보자. 변증법을 사고의 도구로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을 맞닥뜨려도 발전적인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창조하려면 도망쳐라. 식품회사의 연구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들레즈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주선과 같은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주선이란 도망쳐 나가는 선을 뜻한다. 고정된 상태로부터 도망쳐 새로운 개념을 만들 때 도주선을 활용하면 좋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주제를 정한 다음 8개의 체크리스트에 맞춰 해당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짜본다. 예를 들어 우동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8개의 체크리스트에 맞춰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우동면의 색깔과 두께의 조합을 바꿔볼 수도 있고 용도를 바꿔 피부에 붙이는 팩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단순화해서 국물 없는 우동을 개발할 수도 있다. 주제를 비틀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상태에서 도망쳐 나가면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세 번째, 완성이 아니라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품이라고 여기면 기존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완성품으로 여겨지는 상태를 마치 말랑한 점토처럼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가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은 조형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말라부는 가소성을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말라부의 가소성은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하면 변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소성이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물질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어떤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 굳으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다 다시 녹이면 다른 모양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소성이란 사물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동작이다. 이런 발상은 사물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기존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때 유용하다. 다음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주제를 하나 선택하여 고정된 특징을 찾는다. 고정된 특징을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를 예로 들어보자. 휴지의 고정된 특징은 돌돌 말린 상태, 종이 소재, 위생용품 등이다. 이제 각 요소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고정된 특징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생각하며 이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궁리하면 된다. 휴지가 돌돌 말려있는 이유는 많은 양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처럼 접어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종이보다 환경에 좋은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 위생용품이 아닌 포장 완충제나 종이공예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사물을 완성품으로 여기지 말고 아직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가소성 개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만이 혁신을 만들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철학적 사고법으로 탁월한 생각을 만들어보자.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20가지 생각도구. 탁월한 생각은 철학에서 시작된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